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 글쎄요. 여러 가지 조짐일까요? 아니면 해프닝일까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국당 가면서 정보위원장 자리도 가져가겠다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정보위원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어렵게 따낸 자리, 정보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러자 손학규 대표 2부 자리까지 들고 가나? 그건 놓고 가야지. 가는 건 자유인데 2부 자리는 두고 가라. 여기서 말한 2부 자리는 정보위원장 자리를 말하겠죠. 잠복해 있던 당내 갈등 다시 표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요.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이 신으면은 중이 떠나는 거지 뭐. 근데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 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그런데 뭐 나이 든 사람 설득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는 당이 포용도 해야 되겠지만 기강을 잡아야 될 것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당의 기강을 잡는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 기사 하나 더 준비했는데 교양신문입니다. 보고 좀 우리 패널분들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보다 보수 개편 눈독. 이 눈독의 주체는 바로 자유한국당인 것 같습니다. 기사상으로는. 자, 반성문은 쓰고 돌아가나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학재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긴 가시는데 반성문은 쓰고 가십니까? 내용 보죠. 이학재, 오늘 한국당 복당, 바른정당 출신 도미노 탈당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월 임시국회 제대로 굴러가겠나? 한국당의 관심은 선거제 개편이 아닌 보수 개편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고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재정 전 의원님. 직접 소속 정당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탈당과 복당 자주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근데 정보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당을 바꿨을 때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학재 의원께서는 이전에 뭐 탈당하신 분들도 상임위원장 들고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관행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 다릅니다. 사실 이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건 정당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투어서 그 한 자리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상임위원장 자리인데요. 그 관행적으로 아무리 들고 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탈당과 복당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그럼 생각이 손학규 들고요. 대표의 말대로 이부 자리는 두고 가야 된다. 그것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쪽. 아니 실제로 뭐 꼭 상임위원장 자리뿐만 아니고 비례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가 탈당을 하거나 하면은 사실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나갈 경우에 출당을 시켜줄 것인가? 출당을 하게 되면 유지를 하거든요. 쫓아내면은 자리가 유지되지만 본인이 나가면 벗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출당을 시켜준 경험이 있는데 타당의 경우 그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어떤 도의상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경환 변호사께는요. 뭐 정보위원장 자리 아마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그냥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딱히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네요. 당에서 물론 확보한 자리지만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이학재 의원의 경우는 탈당을 했다가 바른미래당에서 활동을 했다가 오늘 예정대로라면 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은 정당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현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게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신념이 좀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바뀐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신념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신념이
과연 신념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념이라면 그거는 신념이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은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국민이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보고 그 표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신념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면 정당을 바뀌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정보위원장 자리 관련해서도 뭐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우리 당 대표였다면 손학규 이학재 위원장이 가져왔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자리 냅두고 와라.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럼 그때는 반대로 이 부자리 갖고 와라. 갖고 오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손학규 대표 과거에 민주당 대표였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방구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필요하니까 지금 미래당의 대표로서 단식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도 과거에 국민의당에서 정보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장 그대로 가져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가져가니까 이 부자리 놓고 가라. 과거에 이 부자리 가져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놓고 가라. 말이 일구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민주당이었거나 민주당이 오는 사람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똑같이 반응을 안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학재 의원이 오늘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학재 의원의 개인적인 신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관성이 있다면 문제될 여지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신념이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의 표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보수 정당의 어떤 분열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됐다. 다시 보수의 이념을 실천해서 온다. 적어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신의 신념에 있어 어느 정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정당을 바꾸는 것 자체는 과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으로서 정당을 바꾼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알쏭달쏭하네요. 지금 이규환 변호사가 말씀하신 게. 자,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부분은요. 여러 가지 지금 파장과 그다음에 또 다른 조치가 뭔가 움직임이 있을까 이런 추정을 낳고 있는데 바로 유승민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사에 경향신문 아까 본 기사에 준비가 돼 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에 있는 나머지 의원들은 시기가 문제일 뿐 탈당이 유력시된다. 유 전 대표는 최근 강연 정치를 통해 보수 재건 개혁을 언급해왔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탈당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철 의원님. 유승민 전 대표의 바른미래당 탈당 그리고 한국당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가까이 100%? 바른미래당에서 나간다. 나가는데 시기는 지금 이학재 의원이 오늘 이제 복당을 하지만 시기는 아마 좀 걸릴 것이다. 금방은 안 간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이 좀 약합니다. 명분을 쌓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는 궁극적인 목적이 당권도 아니고 대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권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되도록이면 적은 상처를 입고 대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간다는 것은 철새 논쟁 이런 데도 휘말릴 수가 있고 어쨌든 시간을 벌면서 강연 정치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의 몸집도 키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신이 입었던 상처도 좀 보듬고 이러한 시간을 두고 몸집을 좀 키워서 한국당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한국당이 반드시 또 존속을 한다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합 집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좀 갖고 유승민 대표는 자기의 대권 플랜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지 지금 복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기는 한 3년 뒤를 보고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복당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복당은 100% 할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 최근에 자유한국당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관련된 기준을 발표하고 명단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 중에는요. 탈당의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넓게 보면 유승민 전 대표 탈당의 책임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으로 복당을 한다.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이 돌아갈 당협위원장이 또 교체 대상으로 빈자리가 마련이 됐다고 일부러 또 빈자리로 해놓은 듯한 인상도 있어요. 하필이면 또 그러면서 또 유승민 전 대표 외에
가깝다고 알려진 뭐 이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리는 또 안 받고 거긴 또 자리가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승민 대표가 어떻게 쏙 빼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그럼 남아 계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야 갈라치기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세력이 아닌 유승민 대표만을 모셔올 수 있다는, 이건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정치를 주변에서 바라보는 분들의 어떤 호사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예.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온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보수 연대라고 하는 큰 틀을 만들어 나가야 예.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국민적인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 잠재적인 잠룡급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일단은 그 여지까지도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예. 자유한국당은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해서는 결국에는 세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카드 중에 하나,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면요, 정치에서는 원칙보다는 현실이 더 값을 받지 않는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배희정 의원님. 네, 저는 경향신문 제목을 보면요. 예. 선거제 개편보다 보수 개편 눈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제가 과연 개편될 것인지 예. 뭐 여야가 합의를 예. 했습니다만 또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예. 다당제가 보다 잘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예. 이런 보수 단일화 움직임은 거기서 차단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학재 의원이 옮기시고 예. 또 말씀하시는 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아주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그래서 선거제 개편보다는 보수 개편에 좀 더 관심이 네, 뭐 있다. 손학규 대표도 그러시고 이정미 대표도 사실 예. 단식까지 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내시는데 예. 기여를 하셨는데 아마 지금 많이 이 입도 쓰고 예. 과연 이게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걱정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32.1% 대 32.8%. 거의 같군요. 그러나 살짝 앞서는 부분이 있는데요. PK, 부산 경남 지지율 한국당에 역전당한 민주당.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제조업 붕괴로 경기 침체 장기화, 실망감 커지면서 3주째 격차 못 좁히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뒤집혔다. PK 지역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대의 지지율을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그 지지율 기사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쪽 끝에 있군요.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기현상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20대 남자는요, 29%로 연령별로는 최저고요. 반면에 20대 여성은요, 63%로 최고입니다. 연령별 지지율에서는. 그래서 같은 20대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를까? 대체 복무제 등 영향, 남성 지지자들 이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영실 편집위원, 이 내용부터 좀 보죠.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예. 얼굴도 좀 핸섬하시고 예. 좀 호리호리하시고 여러 가지 좀 외모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은 분이죠. 여성들에게 좀 호감을 갈 수 있는 그렇죠. 상대가 이 정치인으로서는 말씀이신가요? 예,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 외모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지지율 얘기를 하시다가 또 막 외모 얘기하니까 아니 어쨌든 이 분위기가 확 정치인은 달라지는데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대통령께서 어디든지 가시는 모습을 보면 예. 그 여성들의 그 아주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정치인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어쨌든 그 부분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것도 정치인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성들의 호감도는 낮다 이 소리인가요? 아니, 남성들의 호감도는 예전에 높았죠. 20대 남자들이 예. 그 대통령을 좋아했었죠. 문재인 예. 대통령 야당 시절부터. 예. 하지만 지금 최근에 몇몇 정책들 예. 그러니까 좀 여성들에 대한 권위를 좀 올려주고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강조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그 대체복무제 이런 예. 부분들은 20대 남자들 특히 그 병역을 필요한 그다음에 병역을 해야 할 20대 남자들이 보기에 너무 좀 진보적인 성향의 정책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질
생각들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저런 지지율이 벌어진 것 같고 예. 하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율을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뭐 피상적으로는 저렇다 하더라도 저것이 반드시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들의 그 지지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앞으로 20대든 30대든 지지율을 골고루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제정책 부분에서 성공적인 그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지 그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님, 지금 PK 부산 경남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빨간불이다. 네. PK 쪽에서 굉장히 총선 때도 선전했고 지방선거도 선전했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동진 정책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좀 빨간불다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 네, 저도 뭐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8일 선출직 공직자 대회를 부산시당에서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저희가 지방 권력을 사실상 뭐 수십 년 만에 민주당이 가져왔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 뭐 그리고 각 지역의 주민들의 실망을 받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계기를 좀 많이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뭐 지지율 역전이라는 부분들이 아프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뭐 신발끈을 조여매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 뒤쪽 화면 좀 봐주십니다. 사진 저희가 몇 장 준비했는데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북한 사진이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요. 이 사진은 어제입니다. 간부 대동하고 김정일 실주기를 참배하는 모습인데 이 사진의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요 동그라미 원이 쳐져 있는 인물, 최룡해 당 부위원장입니다. 실세죠. 넘버 2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올린 인물인데 이 참배에 바로 옆에 서서 참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북한에서 누구 옆에 서 있는가 그리고 위치가 어딘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고 권력자 옆에 위치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요. 또 한 가지 현상은요. 이 전체 화면을 좀 봐주시죠. 보면은 참배한 사람들의 복장이요. 과거에는 군복을 입은 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 양복 차림입니다. 군복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군 그리고 당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경환 변호사. 두 가지 제가 설명해 들었는데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뭐 군복을 안 입고 저렇게 정장을 차림한 것은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정상국가화 저는 일부라고 봅니다. 저와 같이 이제 사진으로 나오고 저와 같이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은 지금 정상국가로 가고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심으로는 정상국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만 문제는 지금 최용해가 저렇게 옆에 같이 있는 것인데 지금 최용해는 어떤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금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향한 어떤 메시지인가요? 미국에 대한 향한 메시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교착 상태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비핵화 문제하고 제재 완화 문제하고 두 개를 미국은 비핵화에 필요한 핵리스트를 제공하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재 완화라든지 어떤 단초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교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태 그대로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변적인 것 가지고 계속 어떤 서로의 변화를 추구하겠지만 지금 주변적인 것은 계속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단계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누가 먼저 요구할 것이고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최용해를 옆에 세웠다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강하게 싸울 것이다 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볼지 그 부분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의미 북한이 우리는 정상국가다 그리고 미국과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걸로 지금 이경환 변호사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스 유니버스 첫 성전환 출전자.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진행됐는데 스페인 대표가 이른바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외신 통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2018 올해 미스 유니버스의 왕관은 필리핀의 카트리오나 그레이가 차지했습니다. 제67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가 현지 시각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는데요. 1위는 필리핀 출신의 카트리오나 그레이입니다. 그레이는 필리핀의 TV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가수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 미스 유니버스 필리핀 대회와 2016년 미스 월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는 마닐라 슬랭가의 소외계층 아동을 가르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필리핀이 마약과 유혈 전쟁을 치르는 것과 관련해서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의료용으로는 찬성하지만 레저용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네, 앞에 보신 것처럼 올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출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회가 개최되고 6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스페인 출신의 안젤리나 폰세입니다. 성전한 출전자로 무대를 누빈 폰세는 미스 유니버스 역사와 함께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출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인 대회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미스 아메리칸 선발대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수영복 심사를 폐지했습니다. 여성의 성상품화 논란을 빚어온 이 수영복 심사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면접 형식의 무대 인터뷰를 했는데요. 외모 평가보단 재능과 지성을 평가하겠다는 대회 취지를 밝힌 거죠. 98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미인 선발대회도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바뀌고 그 바뀌는 방향은 가만히 보면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내용도 그런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